생성형 AI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나중에 애플에 굉장히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대표들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티브가 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냥 사용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날이 좀 따뜻하네요. 요새 갑자기 이상하게 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AI예요. 자, 이게 사실 이 AI라는 게 되게 좀 뜬금없는 느낌이죠.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들어와서 되게 익숙하기도 한데 요즘은 좀 뭔가 AI가 특이점이 왔어요. 좀 예전이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AI라 하면 뭔가 공상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였고 뭔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느낌의 무언가였는데 요즘에 갑작스럽게 저희 세상, 우리 삶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죠. 여기 어딜 봐도 AI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AI에 대해서 조금씩 리뷰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I라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그냥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지능이 뭐냐? 인공적인 지능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지능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신경망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뇌는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면 뭐 오케이, 노 오케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게 수억 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본따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본따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수식을 만든 거죠. 벡터값을 만들어서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면 최대한 맞는 값을 찾아간다. 뭐 그런 수식을 누군가 천재가 발견을 해낸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계산을 하려면 수억 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AI의 겨울이라는 게 몇 번 와요.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이미 개발이 됐으나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AI의 겨울이라는 게 오고 한계 때문에 AI의 어떤 발전은 한 번씩 멈추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에 한 번 또 발전을 하다가 다시 또 겨울이 왔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법한 알파고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던 그 시절에 이미 이제 폭발적으로 AI라는 거에 대한 기술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게 우리 앞에 처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AI는 알파고였고 알파고가 전 세계 바둑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미 당연히 가능한 게 돼버려서 우리 의식 속에서도 그래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AI가 바둑을 둬서 사람을 이긴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은 사람들에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강력해졌죠. 이 강력해진 거에 기반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픽카드의 발전이 있어요. AI가 딱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뇌도 그렇거든요. 우리 뇌에는 수없이 많은 그 뇌세포들이 정말 간단한 연산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래픽카드였고 AI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신경망을 본따서 만든 거고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걸 계산할 방법이 없었는데 계산할 방법이 엔비디아가 만든 거죠. 그런 걸 AI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연산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미 좀 됐어요. 이미 이런 연산이 가능하고 무언가 뭐랄까 사람보다 더 빠르게 연산을 하는 거는 이미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생기느냐? 그때까지는 우리가 쓸 방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뭐 알파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슈퍼컴퓨터급에서만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테슬라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이고 미래 사회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데이터 수집 단계가 끝났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해야 될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에 무언가 내놓을 만한 어떤 데이터로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시는 생성형 AI라는 건 또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생성형 AI라는 거는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로 해지는 거겠죠.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를 봤을 때 간단하죠. 우리 이미 오랫동안 썼던 거예요. 뭐 헤이 빅스비 아니면 뭐 헤이 시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기계가 알아서 아웃풋을 넣어주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인간들 지금 현재한테 가장 이제 맞닿아 있는 거겠죠. 그거에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오픈 AI가 만든 챗GPT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몇몇 천재분들이 만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챗GPT의 뭐 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졌던 수식을 가지고 왔고요. 그 수식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정했고 거대 자본의 투자가 돼서 지금 우리가 꼬리표를 붙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중에 챗GPT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입력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이런 방식인데 생성형 AI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이스 투 텍스트, 보이스 투 이미지, 보이스 투 비디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이 실이나 빅스비가 활용을 했었고 이거를 이제 수익 모델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생성형 AI는 뭐가 있느냐?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을 넣을 줄만한 거. 제가 텍스트로 넣으면 이미 보이스로 나오는 거, 사운드로 나오는 건 작곡이 가능할 테고 뭐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나랑 닮은 어떤 잘생긴 남자를 그려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저희한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런 AI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생성형 AI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나중에 애플에 굉장히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대표들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이티브가 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AI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냥 사용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무언가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는 그냥 우리 지능을 베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똑똑한 누군가가 내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냥 그분하고 같이 밥 먹고 그거만으로도 사실 우린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극소수의 인류에 몇 안 되는 천재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하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즉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친구가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가 나타났는데 이 친구로 무엇을 할 거냐? 간단합니다. 그 친구랑 시간을 보내면 돼요. 지금부터 컴퓨터를 켜시고 챗GPT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저는 로컬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서비스로 나와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린 접속을 합니다. 챗GPT도 똑같죠.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내놓은 값을 그냥 들어요. 여기에는 의도가 들어가요, 다분히. 이게 무슨 말이냐? 챗GPT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료의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의 방식, 추론의 방식이 굉장히 미국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컬 AI를 사용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AI의 발전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 로컬 AI는 내가 설치해서 내가 쓰기 때문에 이 설치 칸에 이걸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이게 무엇을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가는지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조금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좋은 스승 옆에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관찰자로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쪽에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서비스형 AI의 경우에는 제약이 굉장히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도 누드 그림은 못 그려요. 누드 그림은 얼마 정도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르노처럼은 안 돼요. 근데 나는 포르노를 원한다고 한다면 로컬형 그림 생성형 AI를 써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웹 UI를 사용한 그런 이제 로컬형 생성 AI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도움이 되냐? 도반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나랑 스승이랑 둘만 공부를 해. 그럼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나랑 공부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야.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지식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지식의 지혜의 공유는 굉장히 큰 통찰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로컬형 AI를 꼭 써보시기를 굉장히 권해요. 물론 반드시 뭐 포르노를 만들고 내가 여기서 뭐 챗GPT에서는 검색해 볼 수 있는 뭘 꼭 검색해 보고 싶고 이런 게 뭐 되게 중요한 일이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되게 정중하고 정제된 거면 충분하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로컬형 AI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 다가올 AI 시대에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유료 챗GPT를 지금 결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좋은 그래픽 카드를 하나 사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비스형 AI가 있어요. 챗GPT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형 AI가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컬형 AI를 써보려면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 제일 비싼 거는 4090이라는 애죠. 그게 올 초에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0만 원, 350만 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후년 그래픽 카드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왜냐면 다들 알거든요. 인공지능 써보려면 집에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래픽 카드 수요가 게임만이 아닌 게 된 세상에 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가서 그래픽 카드를 사주지 않으면 갈수록 비싸져서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옆에서 뭘 도와줄 수 있냐? 못해요. 왜냐면 그들이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AI의 접근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또 달라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해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디지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디지털을 해석하는 방식도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그들에게 디지털을 알려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AI가 이런 어떤 의료 체계에 들어가게 될 때, 물론 조만간 저는 AI가 의료 체계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의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하고 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를 가르쳐서 우리는 대량 수학 살상무기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보다 더 무서워요. 최대한 무언가에 가까운, 최대한 올바른 쪽에 가까운 이런 데이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는 쪽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백인들의 생각에 가까운 쪽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될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를테면 이 사람이 죽어가는 직전에 약을 줘서라도 연명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걸 누가 선택할 수 있죠? 존엄사라는 게 AI가 억셉트를 했다고 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도대체 누가 답을 낼 수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선택을 누가 하느냐,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거 누가 책임진다고 손들겠어요? 첫 번째는 전문가는 제법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I 자체의 전문가는 그 벡터 값 수식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일단은 전문가겠죠. 왜냐면 그게 AI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두 번째는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라벨링 할 것이냐, 데이터를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서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 인지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AI의 방향성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역시나 전문가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존재하는데 전 여기서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심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봤자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찌꺼기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심리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이고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의 방향성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 안에 융합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저는 그걸 위해서 2년 반 동안 심리학을 공부를 했죠. 짜잔. 네. 저 곧 졸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전문가들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이거를 힘을 실어줄 거냐의 문제예요. 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다음 편 예고를 하라고 하네요. 다음 편에는 생성형 AI의 종류와 뭐 서비스형 AI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요.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재밌고 좋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좋겠는지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